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막내 아들만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한 줄의 문장. 그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왜 아버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세 남매 중 누가 진짜 효자였을까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 창밖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78살 박만수 할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세 남매가 웃고 있었습니다. 첫째 경수가 10살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둘째 영희가 7살, 막내 준서가 4살이었죠.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박만수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담당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박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굽은 허리가 삐걱거렸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3달입니다. 길어야 6달이에요.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박만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치료 안 할 거야.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정해. 78이면 충분히 살았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박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세 아이들의 얼굴. 지금은 모두 50줄에 접어든 중년이 됐어요. 자식들한테 가봐야겠구나. 마지막으로 얼굴 좀 보고 가야지. 마이너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게는 자식들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마이너스. 박만수 할아버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46년 경상북도 청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7 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을 굽는 게 일상이었어요. 보리밥에 된장 풀어 먹으면 그게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폐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만수는 집안의 가장이 됐어요.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중학교 갈 돈이 없었거든요. 대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소먹이기, 농갈기, 지게지기.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등은 햇볕에 까맣게 탔어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가족이 굶으니까요.
16살 때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2,000원짜리 쪽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4명이 몸을 웅크리고 잤습니다. 겨울에는 연탄 하나로 버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하루 품삯이 100원이었어요. 그 돈을 모아서 고향에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김순자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순자는 식당에서 일하는 처녀였습니다. 예쁘장하고 마음씨가 고왔어요. 둘이 합친 재산이라곤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열심히 살면 언젠가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순자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1970년에 첫째 경수가 태어났습니다. 만수의 나이 24이었어요. 그때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만수는 기회를 봤어요.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다가 기술을 배웠습니다. 벽돌 쌓기, 미장, 철근 작업까지.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30살이 되던 해에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습니다. 직원이라곤 자신과 동생 둘뿐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자식들한테 가난은 물려주지 않겠다. 그게 만수의 각오였어요. 1973년에 둘째 영희가 태어났습니다. 1976년에 막내 준서가 태어났어요. 자식이 셋으로 늘어나니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만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요. 아이들이 자랄 때 아버지는 늘 출장 중이었어요. 아내 순자가 새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야 하잖아요. 순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아내가 고마웠어요.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 줄게. 만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만수의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1980년대 부동산 붐이 불었어요. 만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허벌판이던 분당, 일산 지역의 땅을 샀어요. 그때는 논밭이었던 곳이에요. 평당 10,000원도 안 하던 땅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저런 시골 땅 사서 뭐하게? 돈 버리는 거지. 하지만 만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커지면 이 땅들이 도시가 된다.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만수의 예상은 맞았어요.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이 발표됐습니다. 만수가 가진 땅값이 하룻밤새 10배로 뛰었어요. 그렇게 만수는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부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을 돌았습니다. 아내한테 주는 생활비도 빠듯하게 줬어요. 사치는 적이다. 돈은 아껴야 한다. 만수의 철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친구들은 다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데. 첫째 경수가 고등학생 때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모를 거야. 가난이 뭔지 모르는 놈들이. 그리고 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자식들 모르게. 마이너스.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만수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숨긴 게 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이 조금씩 밝혀집니다. 마이너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만수의 나이 51살이었어요.
주변에서 줄줄이 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만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헐값에 나온 부동산을 더 샀습니다. 남들이 팔 때 사라. 남들이 살 때 팔아라. 만수의 원칙이었어요. 그렇게 만수의 재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가난한 척했어요. 왜냐고요? 만수는 두려웠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변할까 봐요.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친구 중에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3억 원을 받았는데 1년 만에 다 날렸습니다. 자식들이 돈 달라고 싸우고 친척들이 몰려오고 결국 그 친구는 가족도 잃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만수는 그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그렇게 안 만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재산은 비밀로 한다. 그래서 만수는 숨겼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아내 순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입을 다물었어요. 여보,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주면 돼요. 순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에 순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3달 만에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는 순자의 장례를 치르며 펑펑 울었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당신이 가면 나도 곧 갈게. 하지만 만수는 살아남았습니다. 순자가 떠난 뒤로 만수는 혼자 살았어요. 용인 시골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어요. 첫째 경수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강남 반포에 아파트를 샀어요. 시가 20억 원짜리였습니다. 둘째 영희는 사업가 남편을 만났어요. 분당에 넓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외제차를 2대씩 몰았어요. 막내 준서만 힘들게 살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늘 빠듯했어요.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준서가 걱정됐어요. 저 녀석은 마음이 너무 여려. 그래서 고생하는 거야. 만수는 몰래 준서를 도왔습니다. 식당 임대료가 밀리면 만수가 몰래 내줬어요. 건물주한테 현금으로 직접 줬습니다. 준서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착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2024년 9월 암 진단을 받은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가자. 만수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홍 변호사, 유언장을 쓰려고 하네. 70대 중반의 홍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수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회장이 뭐야? 나는 그냥 농사꾼이야. 하지만 법적으로 만수는 200억 원대 자산가였습니다. 분당과 용인의 상가 건물 3채, 토지 5필지, 현금 40억 원, 주식과 채권 30억 원, 모두 합하면 200억 원이 훌쩍 넘었어요. 만수는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재산을 3자녀에게 나눈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나중에 공개한다. 홍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조건이요? 만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가볼 거야. 그때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진짜 효자가 누군지 알고 싶거든. 홍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시죠. 마이너스. 만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경수에게는 오메가 시계를 샀어요. 경수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2천만 원짜리였어요. 둘째 영희에게는 루이비통 가방을 샀습니다. 영희가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막내 준서에게는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했어요.
준서는 사치품보다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만수는 선물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오래된 양복이었지만 깨끗이 빨아 입었습니다. 구두도 닦았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노인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남았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어요. 허리는 굽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자식들 보는 날이니까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가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첫 번째로 간 곳은 첫째 경수의 집이었습니다. 강남 반포. 한강이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였어요. 시가 25억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사세요? 아니, 아들네 집이야. 아, 그러시구나. 아들분 잘 사시네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만수를 막았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1502호요. 박경수 씨 집. 아, 박 전무님 댁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그 사람 아버지야. 경비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 네. 잠시만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 전무님, 아버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인터폰 너머로 경수 아내 김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요? 갑자기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네, 지금 로비에 계세요. 알겠어요. 올라오시라고 해요. 만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경수의 아내 김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만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냥 근처에 왔다가. 경수 있나? 경수 씨는 회사에요. 토요일인데도 출근하셨어요. 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바쁜가 보구나. 네,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요. 일단 들어오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마지못해 들어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통유리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이건 얼마짜리 그림일까?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숙이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으세요, 아버님. 차 드릴까요? 아, 괜찮아. 물이나 한 잔 주겠나? 정숙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만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정숙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뭔가 다른 일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오시다니. 만수는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경수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선물이요? 정숙이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봐도 되나요? 경수 오면 같이 열지. 만수가 말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네. 근데 경수 씨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다리시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작게 쉬었지만 만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만수는 모른 척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배가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차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만수는 목이 말랐습니다. 며느리야, 물 한 잔만 더 주겠나? 정숙이 대답했어요. 아, 네. 잠깐만요. 하지만 물은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정숙이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SNS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정숙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버님. 깜짝이야. 물 한 잔만.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정숙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만수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정숙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 그럼 저녁 드시고 가세요. 밥 차릴게요. 괜찮아.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경수만 보면 돼. 정숙이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 경수 씨가 늦을 것 같거든요. 오늘 회식이 있대요.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식? 네, 방금 문자 왔어요. 부장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쓸었어요. 그럼 내일 올까? 정숙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도 골프 약속이 있거든요. 모레요? 모레는 출장이에요. 만수는 알았습니다. 경수가 자기를 피하고 있다는 걸. 마이너스. 그런데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수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아, 아버지. 왜 여기? 경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이 경수에게 다가갔어요.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갑자기 오셨어. 나도 당황했어. 뭐래? 선물 가지고 오셨대. 선물? 무슨 선물?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려고 애썼어요. 경수야, 너 갖고 싶다던 시계 있잖아. 오메가. 그거 사왔다. 만수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경수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시계요? 갑자기요? 응,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잖아. 경수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검은색 오메가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비싼 거잖아요. 어디서 이런 돈이? 만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용돈 모은 거야. 경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뭐가?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셨어요? 만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선물을 주는데도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경수야, 나는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요즘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회사 일이 산더미예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좀. 정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리 연락을 주셔야죠. 저희도 일정이 있어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방해가 됐구나. 경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요. 다들 바쁘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좀 그래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의라고. 아버지가 아들 집에 찾아오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만수는 참았어요. 알았어.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만수는 선물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두고 갈게.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돼. 경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정숙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시계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진짜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손님들 오기로 했어요. 만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쫓겨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바쁜데 갑자기 와서. 만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이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아버님.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저 녀석 먹여 살리려고 일했는데, 대학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줬는데, 만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내 탓이야. 바쁘게 산다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았으니까. 그러니 저렇게 되는 거지. 만수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만수는 코트깃을 여몄어요. 다음은 둘째 집이다. 영희는 다르겠지. 딸이니까. 아들보다는 낫겠지. 만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요. 둘째 영희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영희는 분당의 큰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남편 최상철은 IT 사업가였어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추자 만수는 내렸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이 보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야. 아버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요? 지금요? 영희의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응. 근처에 왔다가. 잠깐만요. 5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인터폰을 다시 눌렀어요. 영희야? 아, 네. 잠깐만요. 지금 손님이 계셔서. 손님? 네, 남편 친구분들이요. 중요한 모임이에요. 만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반갑지 않다는 걸. 그래도 만수는 기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를 여며도 한기가 들어왔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철문이 열렸어요. 영희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화장이 진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집에 손님이 계셔요. 남편 사업 파트너분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분들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쁘면 다음에 올게. 영희가 말했어요. 아버지, 집에 못 들어오셔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만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집에 들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만수는 참았어요. 알았어. 근데 잠깐만. 줄 거 있어서. 만수는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너 줄 거 있어서. 이거. 영희가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영희가 가방을 살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이거 가짜 아니에요? 만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가짜라니. 평생 그런 거 안 속인 사람인데. 진짜야. 백화점에서 샀어. 영수증도 있어. 만수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영희가 영수증을 봤어요. 아, 진짜네요. 근데 이거 유행 지난 디자인이에요. 요즘은 이거 안 들어요.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화점 직원한테 물어봐서 산 건데 딸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되고 바꿔도 되고
영희가 시계를 봤어요. 아버지, 저 지금 진짜 바빠요. 손님들 기다리셔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요. 만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쫓겨나고 있다는 걸. 또 영희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곤란해요. 아버지 오시면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라고. 그럼 나는 뭐냐?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택시 안에서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눈에 뭐가 들어가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일했는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켜주고 다 해줬는데, 이게 뭐냐? 물 한 잔 달라고 10분을 기다렸어. 문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쫓겨났어. 만수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만수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가 키운 자식들이니까. 이제 막내밖에 안 남았구나. 준서, 저 녀석은 어떨까? 만수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준서만큼은 다르길 바랐어요. 막내는 어릴 때부터 착했거든요. 형이랑 누나가 놀려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준서야, 너만큼은 제발. 만수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요, 여러분, 막내 준서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랑 둘째처럼 아버지를 내쫓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막내 준서는 경기도 광명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준서는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돈가스 가게였습니다. 직원 2명과 아내가 함께 일했어요. 만수는 택시를 타고 광명으로 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택시비가 8만 원 나왔습니다. 만수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맞으세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응, 여기야. 만수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103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만수의 무릎이 아팠어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후후, 숨이 찼어요. 3층에서 멈춰 쉬었습니다.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어요. 예전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 올랐어요. 4층, 5층. 드디어 501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 아내 이수진이었어요. 나야. 아버지.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반갑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만수는 그 웃음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반가운 얼굴을 봤거든요. 그냥 왔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이수진이 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 손이 차가우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만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어요.
가구도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서와 이수진, 그리고 중학생 딸 민지. 만수도 사진에 있었어요. 작년 추석에 찍은 거였습니다. 아버님, 밥 드셨어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 그럼 밥 드세요. 마침 저녁 차리려던 참이에요. 괜찮아.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셨으면 밥 드셔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수진이 주방으로 갔어요. 만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빠, 중학생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만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뛰어와서 만수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민지야, 공부 힘들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보니까 힘나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집에서만 이런 환대를 받았거든요. 손녀딸이 자기를 보고 뛰어오다니.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시 후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온 거였어요.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표정이었어요. 형이나 누나처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왔어.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준서가 웃었어요. 아버지, 미리 연락 주시지. 제가 모시러 갈 건데. 아니야. 택시 타고 왔어. 아버지, 왜 택시를 타세요? 전화하시면 제가 갔을 텐데. 준서가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다니시는 거죠? 만수는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저냥. 이수진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반찬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별거 없지만요. 만수는 밥상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첫째 집에서는 물 한 잔 달라고 10분을 기다렸어요. 둘째 집에서는 문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막내 집에서는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고맙다. 만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준서가 물었어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밥이 맛있어서. 준서와 이수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준서가 말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밥만 먹고 갈게. 아버지. 준서가 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만수는 준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오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 자기 손과 닮은 손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 여기서 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을 먹고 만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마사지해 드릴까요? 그래도 되겠어? 물론이죠. 민지가 만수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린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아파요? 아니, 시원해. 할아버지, 저 다음에 할아버지 집에 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만수는 손녀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돈 때문에 변하지 않았으면. 만수는 그렇게 바랐어요.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세요. 준서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어요. 만수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졌어요. 준서야. 네, 아버지. 고맙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서 오늘 형이랑 누나네도 갔었거든.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이랑 누나네요? 응. 어떠셨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만 마셨어요. 준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받았다는 걸. 마이너스. 그런데요. 밤이 깊어지자 만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휘청거렸어요. 아버지. 준서가 달려갔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준서가 만수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만수의 눈이 감겨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119 불러. 이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들것에 실렸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준서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마이너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준서를 불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췌장암 사기세요. 알고 계셨어요?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췌장암이요? 몰랐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이가 많이 됐어요. 솔직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통증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니. 왜 말을 안 하신 거야? 준서는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앓고 계셨어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준서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너스. 이틀 후 만수가 깨어났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내가 어디야?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지킨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준서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서가 부축했어요.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암인 거.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말해서 뭐해? 어차피 갈 때 됐어.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치료받으셔야죠. 항암 치료하시면.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 항암 같은 거 안 해. 아버지. 만수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나 살 만큼 살았어. 너희들 다 키우고 손녀딸까지 봤잖아. 이제 됐어. 준서가 흐느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만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잘 살아. 형이랑 누나보다 내가 더 잘 살 거야. 준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오고 있대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애들 올 필요 없어. 아버지, 그래도.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보고 싶지 않아. 마이너스. 하지만 경수와 영희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오후에 도착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경수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암이시면 저희한테 얘기하셔야죠.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 바빠서. 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바빠서 그랬다. 알아. 다들 바빠서 아버지 만날 시간도 없지. 경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앞으로? 나한테 앞으로가 얼마나 남았다고.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수와 영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준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만수가 입을 열었어요. 홍 변호사 불러라. 변호사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응. 유 원장 얘기할 게 있어. 마이너스. 다음 날 홍 변호사가 병원에 왔습니다. 세 남매도 모두 모였어요. 병실에 5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수, 경수, 영희, 준서, 그리고 홍 변호사. 홍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자, 그럼 유 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경수와 영희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서만 담담했습니다. 만수 회장님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유 원장입니다. 홍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읽겠습니다. 나 박만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재산의 총액은 약 200억 원이다. 경수와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200억요? 아버지가 200억이나 있으셨어요? 경수가 소리쳤어요. 영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경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왜 숨기셨어요? 돈이 있으면 말씀하셔야죠.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하면 어쩔 건데. 나한테 더 잘할 거야? 경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홍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둘째, 내 재산의 분배는 다음과 같다. 경수에게 30억 원, 영희에게 30억 원, 준서에게 140억 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왜 준서한테 140억이고 저는 30억이에요? 영희도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왜 막내한테만 그렇게 많이 줘요? 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홍 변호사, 이유도 읽어라. 홍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분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나를 찾아온 횟수. 경수 7회, 영희 5회, 준서 156회. 경수와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전화를 건 횟수. 경수 12회, 영희 8회, 준서 312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 온 횟수. 경수 2회, 영희 1회, 준서 28회. 경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빠서.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쁘다. 그래, 다들 바쁘지. 아버지 찾아올 시간은 없고, 돈 나눠줄 때는 다 오고.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만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나한테 앞으로가 없어. 이미 늦었어. 마이너스. 그런데요. 유 원장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넷째, 단 경수와 영희에게 조건을 단다. 경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건이요? 홍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경수와 영희가 내 장례 후 1년 동안 준서 집을 매월 한 번씩 방문할 것. 그리고 준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것.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 상속을 취소한다. 경수와 영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준서 집에 매달려? 경수가 물었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 형제인데
왜 이렇게 안 보고 사냐? 내가 죽으면 더 안 볼 거잖아. 그러면 안 돼. 경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희도 고개를 떨궜어요. 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 장례는 조용히 치러라. 비싼 관 필요 없고 화환도 필요 없어.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줘. 그리고 내 유골은 뿌려라. 산에. 어머니 산소 옆에.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만수가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준서야. 내가 형이랑 누나 챙겨라.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챙길게요. 만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는 착해. 어릴 때부터 착했어. 그래서 내가 고생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내 장점이야. 잃지 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 집에서였어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날 만수는 손녀딸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울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 대신 아빠 효도해. 알겠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만수가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야. 네, 아버지. 고생했어. 고마워. 그리고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만수의 유언대로였어요. 화려한 화환도 없었고 비싼 관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배웅했어요. 경수와 영희도 왔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영희가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경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해서. 준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릴 때도 안 울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를 마치고 세 남매는 식당에 모였습니다. 조촐한 뒤풀이였어요. 경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서야,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어.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 괜찮아요. 영희도 말했습니다. 준서야, 누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자주 볼게. 준서가 웃었어요. 아버지, 유언 잊지 마세요. 매달 우리 집에 오셔야 해요. 경수와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세 남매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작은 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준서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희 이제 잘 지낼게요. 걱정 마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이 흘렀습니다. 만수의 유언대로 경수와 영희는 매달 준서 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경수와 영희의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준선의 딸 민지와 사촌들이 어울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만수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었어요. 이수진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메뉴예요. 경수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맛있다. 엄마 된장찌개랑 비슷해.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엄마 생각나. 준서가 웃었어요. 아버지 제사 때 이 메뉴로 할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을 먹고 세 남매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 모였어요.
민지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경수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자주 만나요. 걱정 마세요. 영희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사진 속에 만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새 남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아 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저 달이 아버지 눈처럼 보여. 준서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어요. 마치 만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서로 의지하면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